자, 이번 시간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 자, 202페이지 분리과세 대상부터 보도록 합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하면은, 자, 왼손에 해당된 토지 구분이죠. 취지는 차등의 취지로서, 먼저 농지부터 봐보죠. 농지. 자, 그러면 농지 하면은 왼손 아래쪽에 해당이 되죠. 그 왼손 아래쪽이면 낮은 과세 취지입니다. 낮은 과세. 자, 이때 농지 하면은, 자, 전, 답, 자, 과손을 말하죠. 전답 과수원을 말하는데, 이 농지에 있어서 개인 소유 농지도 있고 법인단체, 자, 법인이라든가 단체 소유 농지도 있겠죠. 그럴 때 먼저 개인 소유 농지에 있어서는, 자, 우리 좀 법에 있는 규정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답 과수원으로서 영농에, 즉 과수원 현재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특광시의 개발장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게 우리 법령의 규정입니다. 그 문장 한 3줄 된 것만 암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 취지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 영농 여부를 따지죠. 영농. 자, 이 영농,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영농의 여부는 당연히 6월 1일 과세 기준이 현재로 판단하겠죠. 재산세는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는 토지가 있겠다. 자, 그럴 때, 자, 영농 여부를 봤을 때 취지에 맞는 땅은, 농지는 왼손 아래쪽에 낮은 과세죠. 그러면 취지에 맞는 땅은 영농에 실제 사용된 토지가 취지에 맞죠. 왼손 아래쪽에 낮은 과세, 이 정도 이해되죠? 그러면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왼손 아래쪽에 취지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어디에 있다? 당연히 몸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왼손 아래쪽에 되는 농지는 영농에 실제 사용된 농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자, 영농 여부를 한번 따져봤다. 그런데, 자,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어디서 농사를 짓냐? 이제 지역을 좀 따지는데, 그 농사 짓고 있는 땅을 봤을 때, 시골에서 군 지역 이하에서 농사를 짓고 있냐, 아니면 시지역 이상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지역 이상 하면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뭐 기본으로 당연히 갈 겁니다. 그런데 시적 이상서 농사 짓고 있을 때는, 자, 우리가 국토법상, 자,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 있겠다, 그 말이에요. 도시지역. 그럼 국토법상 도시지역에 있어서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줄여서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것을 한해서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을 줄였죠. 자, 그러므로 농사 짓는 땅으로서 시골서
농사 짓는다거나 도시적 안에서는 개발정구역 녹지적 안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분리 과세 대상. 그러면은 이 도시적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다. 일명 주상공.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은 왼손 아래쪽이 아니다 그 말. 그 왼손 아래쪽이 아니면 몸통이 되겠다. 즉 농사 짓는 땅으로서 도시적의 개발 녹지적과 식어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을 왼손 아래쪽으로 빼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에 있는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자주 보이는 농지의 구분은 이 주거적이요. 주거적 안에 있는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지 우리가 농지가 농사 짓는 땅이 되기 때문에 낮은 과세 저율분리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거적 안에 있는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한 사람이 많아요. 왜? 농지가 시작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암기를 시킨다면은 그냥 정리하면서 영농 여부에서 영농 X는 종합산, O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형 녹지 농사일 때 분리. 자, 주상공에서는 종합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오래 기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왼손은 분리인데 아래쪽이 낮은 것을 주잖아요. 토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땅으로 봐서 세금을 좀 낮게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토지부를.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구분을 하면은 정리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도시적 안팎을 따지니까 한번 자, 저는 이 원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원. 자, 이 원을 오늘 자, 도시지역을 한번 보자. 국토법상 그러면 도시지역이면 도시적 외지역 있죠. 농림지역 있고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죠. 여러분이 공법시에는 국토법 하니까 자, 그러면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건 당연히 왼손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적 안에 개발장구역도 있고 녹지적도 있더라. 자, 그린벨트 행위제한을 받는 땅, 녹지적으로 지정된 땅이 있더라 그 말이야. 자연환경에서 녹지적으로. 자, 그래서 도시적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개발장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땅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분리. 자, 그럼 당연히 도시적 안에 있는 굳이 구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추상공에 있는 자,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 도시적 안에 개발지향구역의 개죠. 자, 녹지적은 녹이죠. 그러면 개녹이죠. 개녹 안에 있는 농지가 분리죠. 자, 뭐 개녹하면 오래 못 가니까 여기다가 이 녹 기역이죠. 받침 기역에다가 니은을 붙이면 뭐죠? 놈이 되죠. 개놈이나 개녹이나 아니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개놈은 표현을 했지만 뒤에다 더 붙이잖아요. 개놈 새끼. 그죠? 자, 개놈 새끼는 떼내야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 사는 것에 사람 같은 사람은 따로 분리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놈 새끼는 분리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취득세 할 때 세율 암기 틀에 좀 거친 표현이 있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라 그래서 우리 하자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원시 취득하면 시하고 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든 또 목장이지만은 도시적이 나와서 분리되는 땅은 개놈 새끼만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기 안 해도 문장도 길어지지만 쉽게 구분이 됩니다. 도시적 아래에 있는 토지가 나와서 개놈 새끼인지 아닌지 말 구분하면 정리하기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따른 구분이 지금 시작인데 저는요 이 지금 규정 구분했을 때 뭐 굳이 뭐 다 암기해야겠지만 정리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암기할 거 있을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연스럽게 뭐 개놈 새끼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정리해서 구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개인수의 농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교재에도 20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정리 틀을 좀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틀린 표현이 아니니까 이 표하고 더불어서 제가 설명한 틀을 좀 맞추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는 법인단체, 개인, 이제 법인단체의 소유 농지도 왼손 아래쪽 될 수 있는데 이 법인단체의 소유 농지는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농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열거된 법인단체 농지만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열거, 법인단체 농지로서 미열거, 열거되지 않는 미열거된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된다? 그럴 때 열거된 농지가 뭐가 있냐? 큰 틀에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 그러니까 농업법인 소유 농지로서 자, 열거된 농지로서 가장 분리과세 대상. 그런데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 할지라도 단서가 붙었죠. 단서가 뭐죠? 그렇죠. 개놈 새끼. 개놈 새끼 한해서 분리가 되어진 겁니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 할지라도 다음 두 번째는 농업기반공사가 농가의 공급 하기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더라 그 말. 농가의 공급을 소유한 농지 기반공사가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이 있더라 그 말.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매립간척. 매립간척이 한 조성된 땅으로서 법인이 어찌입니까? 즉 경작한 땅이 있습니다. 역시 매립간척으로 자 경작한 땅도 단서가 있죠. 개놈 새끼. 편하죠? 다음에 이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법인단체 소유 농지는 제가 다섯 큰 농지라고 그랬죠. 농업법인, 농가, 공급, 소비목적, 매립간척, 종중 이 다섯 큰 틀을 잡아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한번 구분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왼손에 해당된 자 분리상은 지금 자 아래쪽에 농지 봤죠. 지금 공부 틀이에요. 농지 보고 목장 보고 임야 보고 공장 보고 위쪽도 본 다음에 또 이유도 보자 그러면 지금 자 법률로 크게 정한 틀에서 굳이 하나씩 정리해 가는데 취지를 보고 있죠. 자 이제는 목장으로 봐보자 그만. 그래서 200이제 4페이지 보시면 자 목장 용지가 있죠. 자, 그럼 목장 용지는 개인 소유 목장이든 법인단체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단체 소유 목장이든지 목장은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당연히 축산을 따지겠죠. 축산. 가축 기는 땅이니까
축산 여부를 따진다. X냐 O냐. 자, 그러면은 자, 축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목장은 취지 안 맞죠. 가축 안 기르니까 전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됩니다. 종합산. 그런데 이제 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단체 소유 목장에 대해서는 자, 이 틀이 분필이 아깝고 칠판이 좀 좁아진 게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장이죠. 이 목장은 농지 있죠. 농지가 지금 자 5가 되죠.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농지죠. 영농 대신에 축산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 틀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이 원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장도 축산만 다르는데 똑같은데 왜 따로 구분하냐? 목장은 가축 기르는 땅이잖아요. 그럼 자,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가축별 법 소정의 기준 면적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가축별. 그래서 뭐 소냐 양이냐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축산 면적들이 좀 가축도 덩치가 다 틀리니까 가축별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면적 범위가 있어. 그걸 가축별 기준면이라. 그 기준 면적 몰라도 돼요. 원래 법령에는 가축별 다 면적 범위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는 그런 것도 수록도 안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가 없거든요.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한다. 그래서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기준 면적 내냐 기준 면적을 벗어나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준 면적 범위 아니 되겠지만 벗어난 땅까지 구분된다면 이럴 때 자, 목장 용지도 왼손 아래쪽이잖아요. 왼손 아래쪽이니까 기준 면적 범위 안에 범위 내 땅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기준 면적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도 지역은 농지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가축별 기준 면적 범위를 따진다. 그 범위 안에 해당된 땅이 분리. 취지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이 시간 이후로 토지분 구분할 때 거의 일관성 범위 어떤 면적입니다. 면적 범위를 벗어나죠. 초과하죠. 밖에 좀 범위 바뀌죠. 초과된 땅은 종합합산 일명 초친다 그 말이. 초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역시 구분해 갈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봐보세요. 목장도 시골소 목장을 해도 그 목장에 필요한 면적만 왼손 아래쪽으로 끌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된 부분을 안 끌고 가니까 당연히 종합합산 몸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가 되어진다는 거. 자, 이제 임야로 가봅시다. 임야도 왼손 아래쪽이 취지잖아요. 자, 그래서 임야는 주로 산림보 육성, 산림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가 왼손 아래쪽이 되겠다 그 말. 우리가 천재, 지변, 재해 등을 받기 위해서 산에다가 나무 한 심잖아요. 자, 그런 임야는 산림보수에 필요한 임야가 되기 때문에 왼손 아래쪽으로 낮은 과세 하겠다 그 말. 그래서 산림보수에 필요한 임야와 크게 종주이 소유한 임야는
땅은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산림 보육성이니까 이런 걸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공익 목적이에요. 공익 목적으로 지금까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야에서 삶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로서 정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12번까지 쭉 12당 임야가 충분히 되는데 이걸 다 암기도 안 되고 산림보호 육성 즉 공익 목적으로 소유한 임야는 왼손 아래쪽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후에 심화하면서 한 두 임야를 구분할 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자연공업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좀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할 텐데 후에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은 공익 목적 즉 산림 보호에 필요한 임야는 왼손 아래쪽이 되더라. 그래서 대부분 임야는 왼손 아래쪽이고 정중수 임야도 왼손 아래쪽이 돼서 그럼 봐보세요. 요 농지도 정중이 소유한 농지든 정중이 소유한 임야든 간에 왼손 아래쪽에서 정중이 있죠. 이 정중 소유 자 임야나 농지도 구분하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왼손 아래쪽에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농지, 목장, 영지, 임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분 구분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공장용지가 나옵니다.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는 말 그대로 지목이죠. 자, 공간법에 28개의 지목에 공장용지는 우리가 짱이라고 그러죠. 짱. 지목을 우리가 공장을 짱이라고 우리가 한 줄이죠. 두 번째 자를 줄여 쓰죠. 짱이라고 그러죠. 자, 이랬을 때 공장용지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죠. 지목으로 공장용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죠? 칠판 봐보세요. 칠판. 공장용지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 왼손 아래쪽. 그죠? 그런데 건축물의 땅으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잖아요. 이게 지목으로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줄여서 지목으로 공장용지는 왼손이고 건축물의 땅으로 하면 오른손. 그게 아니에요. 지목으로 공장용지인데 왼손도 될 수 있고 오른손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장은.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장이. 시세말로 말하면 잘난 척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공장은. 그럼 자 공장이 왼손 될 수도 있고 오른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공장 용지가 지금 왼손을 찾고 있죠. 왼손 공장 용지는 공장이 읍면적이 있냐 산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있냐 국토법상의 공업지역에 있냐 그 말이야. 공업지역. 그래서 자 공장용지가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저는 읍면지역의 산업단지의 산 공업지역의 공 그래서 일명 읍산공. 그래서 공장이 왼손 되려면 좀 읍박지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읍박지르면서 읍상공. 그래서 읍상공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왼손이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읍상공에 있는 게 다 왼손 땅이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읍상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읍상공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 공장용지로서 그래서 뭘 따지냐면 이 공장이 자 그래서 입지 기준 면적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집니다.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진다. 요 입지 기준 면적 필기필도 없어요. 자, 이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업종에 따른 면적률로 나눈 면적이 입지 기준 면적이에요. 암기하면 됩니다. 연면적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입지 기준 면적이랑 본 이유가 식수니까 후에 별도 합산 공장을 따질 때 또 시간화가 나오거든요. 그 시기, 요 시기하고 다르다는 걸 확인하려고 제가 써는 거 불과한 거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과 기준 면적을 벗어난 땅으로 구분이 된다면 이 공장에 읍상공이 있다 그 말. 읍상공에 있는 자는 공장 용지로서 입지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은 취집해 보세요. 공장으로 왼손 아래쪽이잖아요. 읍상공에 있는 공장에서 왼손 아래쪽이 되니까 범위 내는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분리 과세 대상. 그러면은 그 범위를 벗어난 초과된 땅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겠다. 제가 목장 용지를 할 때도 초과하는 땅은 면적은 초과하는 땅은 종합산했죠? 좀 일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 용지 입지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은 분리, 초과된 땅은 종합합산 땅에 해당이 되겠다. 자, 즉 자,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자, 이 공장용 건축물의 땅, 이 토지분을 지금 부과함에 있어서 공장이 읍, 산, 공, 읍상공에 있는 공장이라면 이 공장의 연면적을 이 공장 업종에 따른 면적률이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그 면적률을 나눈 면적이 기준 면적으로 전체 공장용 땅 중에 기준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땅 중에 기준 면적 범위 부분하고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기준 면적 범위에 해당된 땅이 당연히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고 범위를 벗어난 노란색 땅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 즉 봐보세요. 왼손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장이든 뭐든 원래 토지분은요 종합합산 땅으로 부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장이 읍상공에 있는 공장으로서 읍지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만 왼손 아래쪽으로 빼낸 거예요. 그게 분리과세 대상 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면적 범위 안의 땅이냐 초과냐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요. 제가 뭐 암기 또 해달라는 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가 왼손을 따질 때는 읍, 산, 공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읍상공. 자, 제가 별도를 한 번 더 볼랍니다. 읍상공. 자, 그럼 이제는 이제 20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주택산업, 공급용 땅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문제로 이유가 있는.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는 공장 용지 이유. 분리과세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땅이다 그 말이요. 그럼 분리과세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땅이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25번까지 돼 있는데 뭐 돼 있죠? 이게 전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9번까지 쓰셨어요. 39번까지. 자, 2016년에도 하나가 추가돼 가지고 39가지나 번호 붙일 수 있는데 그거 다 볼 필요 없이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주로
자, 주택이란 산업시설의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유가 뭐냐서로 자, 주택용지든 또는 어찌입니까? 산업용지든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공급 목적의 땅 중에 저는 욕심을 좀 내서 많이도 말고 자, 내 토지만을 좀 정리해 달라. 그 말. 교재 25가지 지금 열거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1번은 기본이죠. 1번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주택 공급용으로 토지 공급용으로 소유하는 땅이 분류 이유가 있는 땅이다. 그 말. LH 가장 기본 이게 동그라미 1번이다. 그 말이에요. 1번.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자, 몇 번이요? 2번. 2번에 자,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염전용 땅. 자, 소금밭에 대해서도 왼손 아래쪽이 됩니다. 왼손 아래쪽. 자, 그 동그라미 2번.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제가 좀 찾아보면은 자, 몇 번이냐면 17번. 17번.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17번이죠. 17번에 자, 부동산 투자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소유하고 있는 땅. 이게 이유가 있는 땅이다. 그 말. 왼손 아래쪽.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가 자, 찾았습니다. 22번이래요. 22번. 자, 여객자동차 또는 물류터미널.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시설 개발되게 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따라서 물류 시설용 땅 등의 여객자동차 땅 중에 무슨 땅이냐면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용 땅에 대해서는 왼손 아래쪽이 된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걸려들어요. 이해하지 마시고 터미널용 땅은 분리과세 지금 이익원은 땅이니까 이익원 땅이죠. 그래서 터미널용 땅은 분리과세 그래서 터분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라. 무슨 뜻 의미 없어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용 땅이 있잖아요. 서울만 보면은 강남 터미널 돼 있고 물류터미널이니까 서부터미널, 남부터미널 있잖아요. 그 터미널용 여기 물류터미널이죠. 남부나 서부터미널. 자, 양재에 있다가 저 양천 쪽에 있는 거. 자, 그런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위 많죠. 터미널 땅이라든가 물류터미널 용 땅에서 터분 이래야만 실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정리되어 있지만 LH, 염전,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그다음에 터미널, 터분 이렇게 이익원의 땅을 구분해서 정리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익과 있는 땅을 한번 구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제는 왼손 아래쪽에 농지라든가 목작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공장 이익원 땅을 확인해 봤죠. 자, 아래쪽 봤으면 이제는 위쪽을 봐야겠다. 그 말, 위쪽. 자, 그래서 위쪽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보세요. 위쪽. 자, 위쪽 갑니다. 자,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용 토지죠. 자, 그래서
골프장 그 오락장용 토지인데 우리가 골프장이나 그 오락장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사치성 재산인데 골프장 그 오락장은요. 제 손 봐보세요. 왼손이죠. 왼손의 위쪽이죠. 왼손의 위쪽인데 두 땅밖에 없습니다. 왼손의 위쪽에 높은 과세 땅은 골프장 그 오락은 두 땅밖에 없다. 이 표시 아시죠? 자, 그래서 골프장과 그 오락은 왼 위쪽은 두 땅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자, 왼손 땅이니까 해서 왼손 위쪽이잖아요. 아래쪽에는 위쪽이니까 두 땅. 이렇게 좀 연상하시면, 근데 모든 골프장이다. 자, 해원제, 사치성이니까. 자,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가 왼손 위쪽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땅도 왼손 위쪽에 해당이 되죠. 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골프장 나왔어요. 오락장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 하면 우리가 지방세법상 별골 어선주라고 정리하고 있죠? 취득세에서. 그러면은 아니 별장이 안 보이네요. 별장. 그다음에 자, 고급 주택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물론 고급 선박은 토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별장용 땅, 고급 주택의 땅,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자, 어느 대상이 될 거냐? 고민 안 됩니다. 별장이라든가 고급 주택은 주택분 대상이지 토지분 대상이 안 됩니다. 별장용 땅이든 고급 주택의 토지든 토지분 대상 아닙니다. 주택분 대상이지 토지분 자체가 토지분 자체가 안 되니까 토지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특히 별장용 땅은 토지분 대상 아닙니다. 자, 주택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분 대상이 된다.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상 구분할 때 토건주 선항할 때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 틀을 좀 잡아놨다면 또 정리되어지죠. 이래서 왼손 위쪽에 해당된 땅, 자, 골프장과 오락땅 한번 구분해왔죠. 이래서 왼손 땅을 다 살펴봤다. 아래쪽과 위쪽. 이제는 오른손을 가보자. 그럼 오른손. 자, 오른손 하면은 별도 합산과세 대상 땅이 있죠. 자, 그럼 별도 합산 땅 하면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하고 자, 그리고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2페이지까지 바로 올라간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먼저 봐보세요. 별도 합산과세 대상 땅에 공간이 빼었으니까요.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자, 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그랬죠. 이게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데 이 건축물이 교재대로 먼저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 하면은 상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상가 영업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도 지역별
영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집니다. 이 면적. 자, 그러면 영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지는데 이 영도 지역별 기준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곱하기 영도 지역별 배율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 곱하기 배율입니다. 연면적 아닙니다. 바닥 면적에 배율 곱하는데 이 배율표가 209페이지 있네요. 일명 어삼사 747에 토시적 밖은 7배, 토시적 안에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미 계획지역 있죠? 이런 걸 또 이제 암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기억하면 좋은데 이런 영도지별 적용 배율이 있다는 거. 그 배를 곱한 면적이 영도지별 기준 면적이라 하는데 그 기준 면적 범위 내하고 범위를 벗어난 땅으로 구분된다면 그 범위 내 땅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되고 범위를 벗어난 땅은 총합 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되겠다. 그래서 자, 역시 이번에 면적 범위 초과했죠? 면적 범위 초과했죠? 면적 범위 초과했죠? 면적 범위 초과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초종, 초친다고 그랬죠? 초종. 자, 그래서 대표로 우리가 별도 합산 땅 하면요, 상가 건물의 땅이 대표로 별도 합산 땅이 됩니다. 상가, 영업용, 빌딩, 땅,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땅, 별도 합산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건축물이 공장이 될 수 있죠. 공장.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이라면, 보세요. 원래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읍상공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서 범위 내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죠. 그런데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인데 공장이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지역 공장이 다 읍상공에만 있습니까? 우리 도시지역에도요, 주거지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럴 때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 읍상공 이외지역이 있다면, 읍상공 이외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왼손이 안 된다. 그 말. 왼손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땅이 되기 때문에 주상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영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져서 면적 범위 내는 별도 초과된 땅은 종합산 땅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했을 때 공장이 어디에 있냐? 읍상공에 있으면 왼손을 따지고 읍상공 외적인 주거적 상업적이 있으면 오른손을 따져야 된다. 이게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는데 단순하게 읍상공이 있으면 왼손을 따지고 읍상공 외적이 있으면 오른손을 따지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구분하시면 공장이 제 잘난 척 많이 한다고 그랬죠? 구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읍상공은 좀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읍상공, 읍박지르면서 읍상공 안에 있으면 공장은 왼손을 따지는 거고 읍상공 외적에 주상이 있으면 오른손을 따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별도 합산해야 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땅이 있죠. 자, 요 이유가 있는 땅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이유가 있는 땅이 교재에는 17번까지 되어 있습니까? 자, 17가지 지금, 자, 이렇게 이유가 있는, 별도 합산하는 이유가 있는 땅인데, 자, 그 17땅, 자, 있지만 이걸 다 지금 기억하면 힘드니까 저는 제가 한 두세 개 더 붙이겠지만 대표적으로요, 이 별도 합산하는 이유가 있는, 정말 별도 땅으로 의제되는 땅은 원래 건축물에 있는 땅이 면적을 따져서 오른손을 따지는 건데, 네, 봐보세요. 몇 번 자동차 운전하고 3번 보세요. 3번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 학원용 토지 봐보세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이 있거든요. 자, 그럼 학원용 땅, 운전학원 땅은 건축물에 접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도 있고, 그 건물 접수 나오면 그 땅에 코스 있잖아요. 그 땅들 봐보세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범위를 배를 따져봐도 전체 지금 학원용, 운전학원 땅을 사용한 땅이면 쉽게 말하면 조족지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은 이것저것 생각 말고 별도 합산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도로교통 붙었죠. 법률이죠. 도로교통법에 등록이 붙었죠. 그래서 요 이의가 있는 별도 의제된 땅은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이 붙어 있어요. 자,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가 되려면 일정 규모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정 규모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땅들은 오른손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칠판 보세요. 왼손 아래쪽의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또는 물류터미널은 제가 자동차 운수사법, 물류시설들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 법률에 면허라든가 인가 붙었거든요. 면허라든가 인가를 갖춘 자거든요. 그럼 면허 인가가 붙었으니까 터미널 땅 상당히 넓죠. 터미널 오른손이 돼야 되는데 왼손이잖아요. 그 이유가 몇 년 전부터 물류비 상승으로 이런 업체들이 힘들으니까 재산세를 좀 줄여주려고 왼손 아래쪽으로 분류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용 땅은 면허 인가가 붙어 있으니까 오른손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어지 말고 터분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가 더 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이유는 땅 중에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또는 생각하면서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땅인데 건축물의 땅이에요. 건축물의 땅인데 이 건축물이 허가받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건축물의 땅? 공장이 됐든 영업용 상가가 됐든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오른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오른손 안 되니까 전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건축물의 땅? 전부 몸통 종합 합산. 자, 또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림자 그리겠지만은 가액 기준 하면은 100분의 2가 있어요. 건축물의 가액이 땅의 100분의 2도 안 되는 건축물은 재산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가게 미달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제외한 토지가 있는데 이 제외한 토지는 자 전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됩니다. 바닥 면적은 별도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땅이 종합합산 땅이 돼서 정리하면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땅 전부 종합합산 100분의 2에 미달한 가격이 좀 미달 건축물의 땅 중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자, 그래서 교재에 212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자, 별도 합산에서 제외된 땅이 나오죠. 공장용 건축물의 땅, 사치성 건물의 땅, 가액기준 미달 건축물의 땅, 무허가 건축물 땅 나왔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무허가 나왔죠. 가액기준 나왔죠. 공장 짚어드렸죠. 일단 공장이 읍상공 예적이 있으면은 왼손 안 되죠. 별도도 안 되죠. 별도 되는 건 이해 건축물에서 읍상공에 있는 공장은 오른손 안 되죠. 자, 다음에 자, 골프장 그 오락장용 땅은 왼손 위쪽이니까 자, 해원제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 땅,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다 건축물의 땅이어도 왼손 위쪽이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오른손의 증가 해당 단을 구분하면서도 정리할 때 특히 잘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의 땅, 자, 위법 불법 건축물의 땅은 전부 종합합산이 된다는 거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좀 구분해 드려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합산.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교재에 몇 가지 이렇게 열거가 돼 있죠. 이건 법에 언급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정리가 칠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은 나대지라든가 무허가가 대표적인데 그러면 땅인데 자, 봐보세요. 공장 중에서 농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땅이 있죠. 농지인데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 종합합산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도시적의 개념식이 아닌 주상공에 있는 땅은 종합합산 법에 있는 농지도 열거되지 않는 미열거된 법인소유 농지 종합합산. 자, 목장도 종합합산. 자, 종합합산. 이 종합합산 등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종합합산 된 땅을 이렇게 열거해서 종합합산된 땅을 자, 이래서 토지불은요 종합합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했지만은 왼손, 오른손부터 구분하고 그 제외된 땅이 몸통,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이라는 걸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 수업에 첫 수업했잖아요. 토지분 처음으로 이렇게 접할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 접할 때 잘 확실히 구분 안 했다 할지라도 왼손 왼팔, 오른손 오른팔 몸통으로 구분되지. 그 틀 잡아서 왼손의 취지가 뭘까 차등, 오른손 취지는 뭘까 과폐 효율성 제거. 그 틀 좀 잡아놓고 법률에 왼손 될 수 있는 땅은 위쪽에는 두 땅밖에 없죠. 골프장, 오락장용 땅,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이유. 오른손 땅은 건축물의 땅인데 공장과 상가, 이유가 있는 몸통은 나대지. 이 틀만 잡고 있어도 3호로 반복이 되면서 약간 이제 더 살도 좀 붙일 게 있고 거기에 자 문제도 좀 접해드릴 때에
구분이 되어질 거면서 좀 힘들다고는 토지분 한번 구분해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과세, 표준, 세율, 의무자 이런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